반갑습니다. 사격협회를 여러 년 동안 준비를 나름대로 했었는데 뭐 경기 침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떻게 2013년에 정식으로 사격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저께 날씨도 좀 많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50여 분이 오셔서 그래도 처음은 아니죠. 한 6, 7년 전에 저희가 한인타운에서 여지간에 전에 안전대책 본부 그쪽에서 사격대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7년 만에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 그래서 저희 사격협회 저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매년 미국에서 많은 권총으로 인해서 사상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사격협회를 동호회보다는 이제 시작을 함으로써 이제 권총에 대한 이제 그쪽에 대해서 많이 관심과 또 알고 싶어 하시는 또 반면에 또 이 권총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협회를 통해서 권총이 뭐고 권총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어떻게 또 인조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되고 또 라이선스나 여러 가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이제 방지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인 사회에 많이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교육시켜드리고 하는 거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올해 내년 계속해서 있을 사격협회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지적해 주셔서 좋은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온 지 뭐 제가 알기로는 한 35년 이상이 됐고 아틀란타의 카운티, 시티 이제 폴리스 디파트먼트에도 계셨고 셰리프 리저브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아프가니스탄 스페셜 언보이로 또 두 번, 제가 알기로 두 번이죠? 7번이었나 죄송합니다. 7번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쪽에 다녀오시고 요 한 2년, 3년 동안은 연방부 제가 알기로 저스티스 디파트먼트 그쪽 스페셜 트레이닝 교관으로 연방부 저 서부 쪽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 그 안전기동위원회에 많이 이렇게 교관 겸 이제 많이 교육과 저도 우리 켄박 씨한테 이제 디펜스나 어펜스나 여러 가지 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격협회 플러스 이제 안전기동위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야 솔직히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사격협회에 많이 인버빙을 하시면 알고 싶은 거 내가 이런 권총을 사야 되는지 저런 권총을 사야 되는지 뭐 저보다도 제가 아무리 회장이라도 저도 아직 배울 게 너무 많고 우리 켄박 씨 같은 분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앞으로 줄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좀 준비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 세미나 하시고 한 다음에 또 간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물어보실 게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할 겁니다. 우리 켄박 씨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 이번 생신 때 뭐 해드릴까요? 선물은 무슨 괜찮다니까. 근데 옆집 김영감은 요번에 아들내미가 임플란트를 해줬는데 너무 좋다더라. 뭐 꼭 해달라는 건 아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소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진료, 친절하고 편안한 개인별 맞춤 시술, 최신 치료 장비, 아늑한 공간, 실력과 집념으로 하나가 된 우수한 치료 인력으로 최고의 치료를 약속합니다. Happy Dental Planner. 하일랜드 치과. 네, 안녕하세요. 저 켄박입니다. 이렇게 또 저를 멋지게 만든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이날을 엄청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 생활만 지금 20한 3, 4년을 하면서 뭐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경찰직서부터 이제 경호서부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총 다루는 것을 제가 많이 했는데 항상 한 부속에 한인사회도 이런 총기에 관한 이런 에듀케이션 거부 반응이 없었기를 제가 참 바랬는데 이렇게 그 계기로 해서 제가 이렇게 참석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요. 예?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준비한 건 이렇게 별로 없지만 세 가지로 제가 이 안전 세미나를 갖다 시작을 하겠는데 제일 처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총기류를 안전하게 다루는 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니버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전국에서 다 따르는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총기를 갖다가 이제 라이센스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캐리를 할 수 있는 그거 하고 제가 아까 기자분께서 저한테 아까 질문하셨는데 분실을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겠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미어토매틱이라는 게 있고 장총이 있고 그다음에 리볼버라는 게 있고 그래서 어떤 총기를 다룰 때 항상 이 네 가지 세이프티를 갖다가 그대로 따르신다면 절대로 사고 일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제일 먼저 총이라는 걸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총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물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망치도 위험할 수 있고 칼도 위험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망치나 칼 같은 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웠지 않습니까? 칼날 같은 거 잡지 말고 총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총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발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총을 갖고 계신 분이 직접 손가락으로 바가지를 당기지 않는 이상 절대로 총은 발사 그 확률이 없어요. 거의 다. 옛날 모델 같은 경우는 총을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뭐 엑셀런트 디스처지라고 발사를 한다는 그런 있지만 지금은 뭐 총에 대한 세이프티 그런 과학이 발달이 돼서 그런 찬스가 확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always treat firearms as if they're loaded. 그러니까 항상 총을 다루실 때 장진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이 총은 항상 장진이 돼 있다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이 총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총이 장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모르시잖아요 다들. 제가 여기서 체크업을 했는데도 항상 저는 이 총이 장진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장진이 돼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총 방향을 사람한테 방향으로 제가 포인트를 하지 않겠죠.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총을 다루실 때는 제일 먼저 모든 총은 장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keep your fingers straight and outside.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총은 손가락을 직접 넣어서 그 방아쇠를 뒤로 당기지 않는 이상 발사가 안 되죠. 그러면은 총을 다루실 때는 항상 총을 잡으실 때 손가락을 항상 옆으로 이렇게 놔주세요. 옆으로. 이런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특공대 요원들, 경찰 특공대 분들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훈련을 가르쳤는데 총을 장진돼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때 손가락이 너무 가깝게 있을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실수로 넘어져서 그랬을 때 이 손가락이 실수로 방아쇠 안쪽으로 들어와서 당겼을 경우에는 발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총을 다룰 때는 손가락을 절대로 이 방아쇠 안에다가 근처에다가 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know your target and what's behind it. 뭔 소리냐? 항상 총을 다루고 총을 쏘기 전에는 자기의 목표물이 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목표물 뒤에 뭐가 있는 걸 확인하시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타겟이 제 앞에 있으면 그 타겟이 제 앞에 있다고 쏘진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거기 지금 다들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이라는 게 항상 총에 대한 것만 안전 세이프티를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타겟 뒤에 뭐가 있는가 그것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세 가지. Always treat guns if they're loaded. 항상 장진돼 있다. 손가락 항상 빼고 그 다음에 목표물을 확인하고 그 목표물 뒤에가 뭐가 있다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총알을 발사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총알이 나오겠죠. 제가 지금 이 총을 지금 들고 있는 지 지금 한 2분 됐는데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포인트를 하지 않았죠. Always point your muzzle. 총알이 나오는 그 지역을 자기 몸이나 상대방이나 사람을 상대로 겨누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이프티가 네 가지를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정도를 갖다가 만약에 실수로
깬다 하더라도 그게 큰 오상은 없지만 만약에 하나, 두 개, 세 개가 만약에 그 규칙이 어긋날 경우는 그때서부터 사고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총을 다룰 때는 그 네 가지를 항상 꼭 팔로우 하시고요. 그 네 가지 외에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총을 구입을 하실 때 그 총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총이란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제 친구가 뭐 내가 갖고 있는 총에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총도 그렇게 돼 있겠지. 그런 실수로 총을 잘못 다루셨다가는 크게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됐어요? 오케이. 그 네 가지 유니버설 세이프티 룰을 그대로 규칙적이게 팔로 한다는 건 절대로 실수가 없을 거고.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그 총기 라이센스를 어떤 분들이 총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냐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미국 지금 현재 조지아 법적상 원총을 소지하시려면은 합법적인 그 신분을 갖고 계신 분에다가 그러니까 영주권자 분들도 괜찮고요. 꼭 시민권자라서 그걸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영주권자도 괜찮고 일단 단 한 가지 전과가 없어야 되고요. 특히 domestic violence, 그러니까 domestic violence가 뭐 폭행에 관련된 그런 전과 그런 기록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21살, 미니멈 21살 그 퀄리피케이션 갖고 계셔야지만 합법적으로 총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총이나 뭐 샷건, 라이플 그런 경우에는 18살이면은 그걸 구입할 수가 있어요. 미국 법으로. 특히 조지아에서.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건스토어 같은 데 가셔서 21살 아이디 내시고 조지아 그 주민이셔야 되고요. 참 까먹었다. 조지아 주민이셔야 되고요. 운전면허증 주시면 거기서 이제 뒷조사를 해요. 전화로. 거기 크라이테리아가 다 맞으면 이제 거기서 합법적으로 총을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로 총기 그 라이센스, 그러니까 캐리 퍼밋이라고 그러죠. 총을 구입을 하셔서 자기 몸에 진입을 되고 싶을 때는 그 캐리 퍼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캐리 퍼밋은 지금 사시는 그 카운티 법원에 가셔서 그 프로베이트 콧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프로베이트 콧에 가서 marriage certificate, firearm certificate 그 디파트먼트에 들어가셔서 그 총기 라이센스 캐리 퍼밋을 신청을 하고 싶다면 그 애플리케이션 주는데 각 카운티마다 제가 알기로 약간 틀린 점이 있긴 있는데요. 그 애플리케이션하고 지문 찍으시고 거기 피가 85불이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문 찍는 35불.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다시 제시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6주 걸린다고 그랬어요. 6주 안에 거기서 이제 뒷조사하고 전과도 조사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편지로 6주 안에 라이센스가 신청하신 분한테 간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 가지 간단하게 세미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질문 같은 거 없으신가요? 꼭 정식으로 스토어에서 사는 것도 있고 그만 이렇게 사람들이 내 총 사라는 사람도 있듯이 예. 그런 것이 뭐 가능한 것인지 꼭 지금 그 정치적인 것 관해서 지금 현재 그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오바마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건벤 러라고 해가지고 그 법을 갖다가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그게 우리의 세컨 어멘먼트 라이트이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총을 구입을 했는데 로버트 버시한테 그 총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신분을 꼭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법은. 근데 만약에 그 로버트 씨가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저한테 숨기고 샀을 때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때는 파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buyer, 사시는 분이 처벌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로가 이렇게 거래하면서 그걸 모르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알고 난 다음에 내 총이 이게 어떠한 총이라는 걸 갖다가 조회를 해가지고 네.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합법적인 방법은 자기 신분이 합법적이다면 그런 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질문 중에 제가 무슨 질문인지 좀 그러니까 총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그만 100불 주고 샀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면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샀는데 예. 그걸 갖다가 이게 내 소유권으로 인정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인지. 절차는 간단합니다. 빌 오브 세일 한 장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직접 그 종이 한 장으로
이름과 파시는 분하고 사시는 분 이름 적고 운전면허증 적고 총 모델 넘버, 시리얼 넘버를 적어서 그걸 자기가 갖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의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래하실 때는 항상 빌 오브 세일이라는 걸 만들어줘서 총을 살 때 솔직히 말해서 그 총이 도난된 총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신분이 있는 분들께서 이렇게 서로 아시는 분의 사이에서 거래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그 총기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그 총이 도난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만약에 그게 의심쩍다 그러면 그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총이란 모든 총에 옆에 보시면 여기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경찰서 가셔서 그 시리얼 넘버를 거기다가 조회를 해보면은 경찰서에서 그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게 도난된 총인지 범죄에 써져 있는 총인지 아닌지 그걸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싶으면. 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파시는 분이 총을 이렇게 파시려고 갖고 왔는데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긁혀져 있어요. 그런 총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총도 좀 뒷거래 총알도 뒷거래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총알은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총기류에만 관련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총을 가게에서 새 거로 샀으면요, 백그라운드 체크한 순간에 더 이상 그 총 시리얼 넘버하고 주인하고 레코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Form 4473라는 게 있어요. 총을 사실 때 그 애플리케이션 하나 쓰시죠. 네. 그게 Form 4473라고 하는 건데 그 폼이 어디에 가냐면 그 연방정부 ATF로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가게에서 그거를 사셨을 때 그 애플리케이션을 쓰시고 서밋을 하시면은 그 정보가 ATF 기록에 들어가 있어요. 오리지널 오너로. 근데 그 총을 사셔서 이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용을 하시다가 개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분한테 파셨어요. 그러면 그 연방정부의 기록은 본인으로 돼 있을까? 아니 본인 이름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빌 오브 세일을 하나 준비를 하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빌 오브 세일이 자체가 그 경찰이랑 레지스터를 보여줘야, 갖다 줘야 돼요? 아니요, 전혀. 개인이 소지가 하시는 그냥 가지고만 거예요. 있으면 예, 왜냐하면 나중에 개인 거래가 있는데 그 총이 그 사신 분이 법을 어기는데 썼다. 그래서 그 경찰이 그걸 뺐다. 그러면 이제 조회를 하면은 본인한테 가게끔 돼 있잖아, 기록이. 네. 그러면은 나는 이 총이 없고 팔았다. 그럼 그 증거를 대라 그러면은 빌 오브 세일을 보여주시면은 그게 합법적으로 통과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건 브로커로 뚫어하면은 그 빌 오브 세일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건 브로커를 하게 되면은 건 브로커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FFL 라이센스가. 네, 근데 그럼 그 건 사람- 브로커를 하려면 그 사람이 따로 4473 폼을 다시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권총을 샀어요? 저희 아빠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요. 예. 그 순간에는 오너십을 어떻게 그때도 그냥 빌 오브 세일 경우 뭐 하는 거야?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겠죠. 오케이. 저도 제 아버님 총 많이 사드렸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랑 지금 같이 사시고 계세요? 네. 아니요. 그러면 아버님 집안에 총을 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burglary, 도둑이 들어와서 총을 가져갔다. 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메모로 빌 오브 세일 하는 것도 괜찮죠. 예, 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지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지아 법이 좀 애매한 게 조지아 역사적 컨스티튜션 그 러를 보게 되면은 Second Amendment, 그러니까 여기는 좀 뭐라 그럴까 그 미국 컨스티튜션을 많이 따르는데 You have a right to bear arms라는 그 컨스티튜션 그 Second Amendment가 있듯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총기 라이센스를 꼭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현실적인 게 만약에 경찰한테 이렇게 스탑을 당했을 때 총을 갖고 있다면은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예, 컨실드 캐리 라이센스가 있으면요 거의 모든 곳에 아무데나 총을 갖고 다니셔도 돼요. 못 가는 게 교회, 그 다음에 폴리티컬 게더링,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항 같은 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술을 파는 술집에도 현재 법에서는 못 갖고 가야 되고요. 그 외의 부분은 컨실드 캐리가 있으면은
옆에 차고 다녀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그래서 캐리 라이센스가 없을 경우에는 유일하게 갖고 있을 때가 집, 자기 차. 근데 차에다 놓고 다니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게 로디도 된 상태에서 총을 갖고 다니도 되는데, 라이센스가 없을 때는 총을 갖고 다니시려면은 글로브 박스 같은 데서 총이랑 총알이 분리된 상태로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경찰이 하실 때 스탑을 하면은 옛날에는 그거를 그냥 글로브 박스 안에 넣으라고 했는데 요새 새로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스탑을 시켰을 때 총을 꺼내서 패신저 사이드에다가 내려놔서 보이는데 경찰이 보이는데 총을 놓고 있어야 돼요. 그 외에 뭐 딴주는 뭐 오픈 캐리 같은 것도 있는데 조지아에서는 오픈 캐리가 있는 거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총기 그 라이센스 컨시얼 캐리가 뭐냐면은 자기 몸에 진입이 되길 수 있는데 그거를 감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벨트에 차시면은 위에 재킷을 걸치거나 티셔츠를 걸쳐서 총이 안 보이게끔 그게 컨시얼 캐리 라이센스고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나 학교 특히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그 프로퍼티 그리고 에어컨 파는데 에어컨 컨섬션 있는데 퍼블릭 게더링 이런 모임 같은 데 이렇게 모이는데 그런 데서만 제외하고 또 나머지 뭐 식당이나 뭐 이런 파킹이나 주차장 뭐 쇼핑하실 때 합법적으로 갖고 다닐 수가 있다는 그 라이센스예요. 컨시얼 캐리 퍼미션. 저도 그 파이어암스 라이센스라고 해서 카운티 스포츠가 사는 거기에도 컨센트라는 말은 없어서 근데 그거 캐리를 할 때 그 라이센스가 총 캐리를 할 때 그걸 감춰야 됩니다. 보이지 않도록. 예.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보여도 되는데 이제 지금 시민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총을 이렇게 보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총기류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총 사고 나서 어린아이들 많이 죽었고 또 뭐 뉴욕에서도 그렇고 버스에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괜히 어텐션을 자기한테 보이는 것보다 숨기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냥 밖에 차 다니셔도 되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라이센스가 있으니까는 사무실에 어디가 총을 차고 다니죠. 사람들이 위압감이 있잖아요.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왔는데 라이센스 보여주니까 상관이 없다. 경찰이 하는 거니까 어차피 컨센트를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사람들 겁먹고 있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프라이빗 프로퍼티, 개인이 운영하는 그 비즈니스에서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갖고, 라이센스가 있어도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총을 소지를 하고 어느 분께서 여기 한일회관에 들어왔을 때 여기 관계자분이 여기 프라이빗 프로퍼티에서는 총을 보관하지 않는다, 나가시라고 나가셔야 돼요, 합법적으로. 예. 그걸 항상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컨시얼 캐리 라이센스 없이는 총하고 총알 넣은 상태에서 무한 박스를 놓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경찰마다 다 틀리는데 그 georgiacarry.org라고 있어요. 그 웹사이트 georgiacarry.org 거기 들어가시면은 네, 읽어봤는데 예. 좀 그렇죠. 이게 흑백이 아니죠. 그레이가 많죠. 왜냐면 그 법이 계속 바뀌는 소리예요 지금. 그 이슈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왜냐면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에는 싫다는 장치를 하고 글러브에다 놓도 되고, 어떤 때는 그 플레인 뷰, 의자에다가 놔도 되고. 근데 각 카운티 지역 경찰들도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그거는 네. 경찰이 물어봤을 때 총이 아, 그렇죠. 경찰이 물어봤을 때 총이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컨텍스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이 총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랬다가 총이 나오면 그걸 컨시드 캐리가 돼갖고 그거를 빼려고 그래요. 예.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총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곳에서는 총기가 허용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은 예. 나가셔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걸 갖다가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번거롭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인을 붙이셔야 돼요. 사인을 갖다가 갖다가 잘 보인 곳을 그렇죠. 사인에다가 아예 그 무기 그 심보 있죠. 그러니까 서브에서 X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이스타블리시면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한 가지 더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북쪽에서 경찰분이 전국을 입으시고 근무를 이제 퇴근을 하시고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하러 갔는데 그 주인이 경찰한테 지금 근무 중이라고 물어봤는데 경찰이 퇴근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경찰분한테.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원치 않으면은 그 사람들의 권리를 침범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들으셔야 돼요. 아 예. 그리고 마지막 총기 이제 그 분실 그 절차 간단합니다. 자동차 만약에 도난 신고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서에다가 일단 연락을 해서 그 자동차 그 VIN 넘버하고 태그 넘버하고 디스크립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아요. 총도 총이라는 게 다 그 모델 넘버하고 시리얼 넘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일단 총을 구입을 하실 때 번거롭지만 그 시리얼 넘버를 항상 적어두세요. 총을 여러 자루 갖고 계실 때 특히 그 시리얼 넘버를 적어놓으시고 그 모델 넘버를 적어놓으시고 왜냐하면 어떤 총을 잊어먹었고 그 시리얼 넘버를 갖다 말씀을 드려야지 경찰서에서 찾는 데 협조가 되고 그 총이 만약에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에 그 트랙을 갖다가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리얼 넘버를 항상 따로 적어놓으시고 잘 보관해 두셨다가 그런 분실 그 상황 때 경찰한테 신고를 하셨을 경우에 시리얼 넘버하고 모델 넘버하고 어떤 총류인지 그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총을 소지하던 총을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팔았을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냥 경찰서에 가서 총기 시르는 거 앞에서 팔았으니까 더 이상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그 산 사람이 리포트를 하지 않더라도 그 비록세에다가 이 총기가 누구하고 인연이 됐다는 것을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그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그게 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개인 자신을 이제 나중에 그 민사법으로 보호하고 싶으면은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은 총을 파는 그 스토어에 가셔서 거기 있는 직원한테 트랜스퍼 피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4473라는 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총을 제가 만약에 라블한테 팔고 싶으면은 그 총기 파는 데 찾아가서 내 총을 그쪽에다 반납을 하고 그쪽에서 다시 라블 씨한테 4473를 다시 써서 하게끔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긴 있는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하지는 못하는. 그렇죠. 예예. 그 FFL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그 비즈니스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때 가게에서 총을 보관하다가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가져가는 걸 보관하 그런 건 아니지만 암만 찾아도 안 나오니까 결국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몰을 관리하는 경찰한테 그걸 신고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신고할 필요 없다고 잃어버렸으면 집에 가서 찾아보든지 그래도 없으면 그냥 그거로 끝이라고 말을 해서 벌써 오래됐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그 경찰이 그거는 자기 그 일을 충실히 못한 거네요. 결국든지 경찰로서 그런 말 했다는 건 제가 인정을 못하겠네요. 잊어먹었으면 당연히 특히 차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총인데 그런 리포트를 꼭 하셔야죠. 제가 경찰도 불렀는데 뭐 가져간 걸 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CCTV에 남은 것도 없다면 안 잃어버린 걸 수도 있으니까 신고는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찾아봐서 없을 경우에 내가 잊어먹었다고 하면 경찰이 불렀다가 권유를 못하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게 뭐 꽤 오래전인데 그래서 다른 걸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럼 그 총에 대한 건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가서 걱정이 되시면 경찰서 가서 시리얼 넘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원래 오리지널 박스는 집에 있어요. 그 박스 찾으셔서 오리지널 박스 넘버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리포트는 오늘 날짜래도 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잊어버렸다는 그렇게 한 거라서 기록을 이렇게 남기시는 게 아니 그걸 아닌데 그래 아니나 2년 전에 오늘 이랬다 여기 남았는데 없어졌다 언제 가져가는지 모른다 그래 신고다 뭐 그것만 신고다 하면 오늘 알았다 그래 나와 그렇게 아니 그 작년에 사고를 냈을 수도 있고 그게 늦으셔도 저 같으면
이게 딴 게 아니기 총기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러스컨 폴리스 리포트는 이제 어디에 하시냐에 따라서 풀튼 오픈에 디캡 등등에 전화로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사는 곳은 비넷이고 잃어버린 곳은 디캡인데 그럼 어디다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비넷에 사는 곳이에요? 사는 곳에 하셔도 되고 비즈니스 아직까지 티켓을 하시면 티켓에서 하셔도 되는데 경찰서 직접 찾아가시든지 전화로 하시면은 거기서 받아줘요. 캐시 되겠어요. 안 해도 된다고 하셔도 본인이 나는 리포트를 하고 싶다 하면 거기서 해줘요. 안한 적 없다는 거 없어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총기 대신 치료 너무나 확실히 줘야 돼요. 네, 쓸거. 네. 네, 총기랑 직접 관련 있는 질문 아닌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총기를 갖다 놓는 이유가 강도 들었을 때 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강도가 총을 보여주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주인이 강도를 쏴서 부상을 입히는 건 당연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강도가 무기를 갖다가 보여주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계선이 어느 선부터가 약간 정당 방위가 되고 어느 선부터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대답을 이렇게 이분 대답을 말씀 못 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제가 전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분들이 다 말씀을 이렇게 더 앤서를 잘 들을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미국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 법에 의해서 self defense 정당 방위라고 하는 자기 목숨과 제 3자의 목숨에 위협을 느꼈을 때 방어하는 자세로 해서 force를 썼을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10조 800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 그 상호마다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80먹은 노인이 들어오셔서 칼을 갖고 이렇게 휘둘렀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은. 근데 그를 갖다가 쏘았을 경우에 그건 자기 몸에 위협을 느꼈냐 안 느꼈냐 거기에서 판단이 나기 때문에 그게 옳다 안 옳다라는 말씀 제가 못 드리고 있어요. 다 상황이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딱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정당 방위하고 self defense는 자기 목숨, 제3자, 자기 가족 목숨 위협을 느꼈을 때 방어 상태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self defense로 인정이 된다는 그 법이 있거든요. 근데 상황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 강도 행위를 할 때 그것은 이제 그 돈이나 그거를 구체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의 뒤에서 쏘면 그건 셀프 디펜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도망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에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그럴 때는 상태에서. 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특히 한인 커뮤니티가 그런 쪽을 더 특히 많이 배우시고 이런 계기로 이렇게 세미나를 자주 갖고 참여를 하시면 하실수록 뭐 다음 계기에는 뭐 변호사 전문인들을 이렇게 모셔서 경찰을 직접 모셔서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그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강도 행위를 당하고 이제 그 돈이나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그 강도들을 향해서 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경우들이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위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된다면 제가 이제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싸움이 났어요. 근데 우리 캠팍 씨가 세계 태권도 복싱 챔피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를 한 대 갈겼어요. 맞았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복싱 선수니까 내가 내 생명의 위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한 대 맞아서 내가 떨어졌다가 내 사무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내 권총을 가져와서 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 예매 그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권총을 차고 있는데 복싱 선수가 저를 한 대 맞아가지고 내가 떨어져서 빼서 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셀프 디펜스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것도 이제 내가 변호사를 누구를 고용을 하나에 따라서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뭐 7단이 발차기로 나를 한 대 때렸다. 그것도 뭐예요? 위협. 이 사람들은 손이나 발 같은 거가 무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맞나요? 맞긴 맞는데 법적인 immediate threat이요. immediate. 당장. 내가 아무리 태권도 유단자고 세계 챔피언이라도
지금 당장 그 피해자를 갖다가 제가 막 심하게 폭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다면은 정당방위가 안 되죠. 총을 갖고 와가지고, 왜냐면 법으로 봤을 때 총을 가지고 간 시간으로서 차라리 도망을 가서 경찰을 부를 수가 있지 않느냐. 법쪽에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쪽에서 전문적인 그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낫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 예, 사냥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간단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시즌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지, 어떤 장소에서 사냥할 수가 있는 건지, 어떤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건 간단하고 인포메이션을 갖고 싶으시면은 그 Department of Wildlife Natural Resources라고 조지아 그 게이밍 그 디파트먼트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 시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슴 사냥 같은 경우에는 노벰버서부터 뭐 겨울 시즌, 뭐 멧돼지서부터 뭐 라이센스를 다 하셔야 되고, 사냥을 하시게 되면은 그 세이프티 클래스를 정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8시간인가 2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그 조지아 그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정보가 자세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총을 놔두는 경우 같은 경우도 많은 그 아이들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그 총을 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총기 안전을 위해서 집에 그 아들 입장에서 키를 또 본인이 따로 보관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총기에 락을 장치를 하는 것을 집에 총기를 놔둘 경우는 그것을 적극 추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키를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어른이. 그렇죠. 집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장난감으로 이렇게 다룰 수가 있으니까 락박스 같은 거, 뭐 건투 같은 데 가면은 꼭 키가 아니라도 지문식으로 요새는 과학이 발달이 돼서 자기 지문으로 갖다가 열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저희 공유하죠, 당연히. 어린아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10대 학생들, 가장 대학생들도 많이 이제 또 젊은 그 화가 나는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집에 총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렇게 그 총기가 악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말씀이십니다.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저도 권총이 여러 자루입니다. 근데 저는 중고 산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bill of sale 내가 누구한테 사는 거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권총을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 이상은 그냥 딜러에 가셔서 새 거를 구입하시는 게 모든 게 그냥 뭐 안전하고 그냥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저 딜러를 통해서 중고를 사셔도 되고, 또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한인사회에서도 이제 총격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포커스가 한인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총기를 많이 안 가지신 한인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다 이제 집집마다 이제 총을 가지고 있는 게 예방에 더 좋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몰나 그 마리아타 그 시법을 보시면은 그 시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각 집안에 총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 법이 스몰나께도 아시죠? 예, 예, 마리아타, 헤너서 그쪽에 거기 시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도 대답하기가 애매한 게 각 개인마다 그 퍼스널 필링이 다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총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총을 갖고 있겠죠. 근데 총에 대한 그런 에듀케이션이 없으신 분들이 총을 사서 그걸 갖다가 이제 사용하시려면 부담도 많이 가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게 이렇게 이런 단체에 우리 단체에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우리가 트레이닝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한인회관에 오셔서 이런 에듀케이션 갖고 또 배우고 싶으면 여기에서도 다 정보를 알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총이란 자체를 나부티야 그냥 멋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총이란 게 꼭 자기 자신을 방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를 보면은 스포츠도 많이 이용하셨습니까? 사냥도 많이 이용하고
가족이 즐길 수 있게끔 하지만 at the same time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있으시면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에 기본적인 트레이닝은 받는 게 저는 recommend. 그러니까 뭐 건샵에서 하시든 뭐 저희 한인회나 사교협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은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세미나 하는 이유는요, 딴 거보다 뭐를 조심해야 되고 권총 이런 거를 어떻게 다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이거를 남한테 보이지 말고 이제 그런 안전계통에 해야 되니까 총만 사셔가. 많은 분들이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옛날에 사놓고 그냥 나 권총 있다, 나 건들지 마, 나 나쁜 놈 있으면 쏠 거야, 이제 이런 마인드로 했는데 제대로 쓸 줄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쓸 줄을 모르니까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사서 놓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저 옛날에 이런 그 도구라고 그러죠. 옛날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뭐 이소룡이 쓰던 넘쳐 생각나시죠?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깝죽댔다가 누구한테 팰라고 그러다가 내가 그거 떨어뜨리고 상대방한테 뺏기면 오히려 내가 그거 맞고 내가 봉변을 당해요. 그러면 권총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잘못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한테 뺏기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 쏠라 하려다가 내가 총을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안전,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총만 사실 거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내가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떻게, 특히 애들이 있는 집에는 어떻게 관sol을 해야 되나, 이런 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총에 대해서요. 총을 찾아보고 아까 구입하는 게 자기한테 맞는 총을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총도 보면 쓰는 방법에 따라서 더블 액션도 있고 싱글 액션도 있고 더블 액션 온리도 나오고 또 리볼버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하고, 어떤 건 제가 집사람한테 총을 사주고 싶어도 몇 번 데리고도 갔지만 너무 무겁거나 이 트리거를 당길 수 없을 만큼 힘들다고 하고, 어떤 때는 또 오토매틱은 이 뒤로 그 놀이새우처럼 그걸 못 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자분한테는 적합한 방식이 어떤 거고 어떤 종류의 총이 낫고, 또 우리가 다들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공격용이 아니라 다 방어용인데 그때는 어떤 총이 더 적합한 건지 대략적인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가 그걸 정보를 드릴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 제가 여러 가지 총을 갖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그 사격장에 가셔서 그 건물지 가면은 꼭 총을 살 필요 없이 그 렌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격장 들어와서 입장료 내시고 벽에 걸려지는 여러 가지 총이 있어요. 캘로리 다 틀리고 22 제일 얕은 것부터 44, 45, 50 캘로까지 올라가는 거. 총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꼭 진짜 그게 자기한테 맞는다는 보장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집사람 45 구경 45 큰 거 제가 가르쳐줬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총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익숙해지고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각 개인마다 다 틀리겠죠. 손 사이즈를 봐도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작아요. 그러면 만약에 총이 큰 불 같은 걸 쐈을 때 그게 진짜 실용적일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사격장을 방문하셔서 거기 걸려져 있는 총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그 사격장에서 10% 렌터피만 내면은 거기는 총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총을 사시기 전에, 구입하시기 전에 사격장을 방문하셔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있는 총을 말씀 그대로 부인하고 같이 가셔서 어떤 총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어떤 총이 더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걸 일단 파악을 하신 다음에 사시는 것도 제가 좋게 생각합니다. 권유를 할게요. 싱글 액션하고 더블 액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싱글 액션은 트리거리 되게 가벼워요. 더블 액션은 지금 이 총을 보시면은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도 방아쇠 때리면 이게 총이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길 경우에는 이 뒤에 보시죠. 이렇게 뒤로 나가는 게 한참 가다가 갑자기 앞으로 다시 와서 총알이 발산이 되는데 이걸 보고 더블 액션이라고 합니다. 방아쇠가 세요. 하지만 첫 번째가 발사된 이후에는 이 총 같은 경우에는 해물이 벌써 칸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방아쇠이기 때문에 더블 액션이고 그 다음부터는 싱글 액션인데 싱글 액션은 방아쇠가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블 액션, 싱글 액션. 뒤에 해머가 안 보이는 총들도 요즘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 총들이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총이라고 스미스 앤 웨스턴하고 또 하기로고 XD라는 건데 이런 거는 더블 액션, 싱글 액션이 아니라 스트라이커 파이어라는 총이에요. 그 파이어핀 자체가 다 안에 있기 때문에 방아쇠 그 압력이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딱 그 중간에. 그래서 이 총이 지금 미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지금 이런 총은 옛날부터 되게 쓰기죠. 6-220이나 49mm인데 이런 총 같은 경우는 해머가 있기 때문에 더블렛이 너무 힘드신 부분은 직접 손으로 해머를 뒤쪽으로 옮기시고 발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고 리볼버라는 거는 그 총을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옛날에 그 서부 영화 보시면 카우보이들이 갖고 다니는 총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 이거 보고 리볼버라는데 그 리볼버 자체도 싱글 액션이 있고 더블 액션이 있어요. 옛날 총 같은 경우는 더블 액션이 항상 해머가 닫혀진 상태에서 발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리볼버 종류에서는 방아쇠를 당기면 항상 리볼버이 해머가 뒤쪽으로 넘겨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총이 여기 장진이 돼 있는데 총을 이러고 갖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이 총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 디카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거를 내리시면은 총이 발사하지 않으면서 해머가 안전적으로 닫혀집니다. 근데 어떤 총들을 보면은 이런 세이프티 피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손으로 잡고 방아쇠를 잠기면서 천천히 내려주는 거예요. 문제가 많겠죠. 연습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그 총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총에 대한 여러 가지 다 설명하려면 오늘 밤 새부터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격장에 직접 가셔서 거기 직원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어떤 총이 고객님한테 이렇게 맞을 건지 그걸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예. 탈체질 진단 및 전문 치료로 사람을 살리는 누가병원. 체질 진단을 통한 음식 처방으로 몸에 맞는 약과 같이 건강하게 합니다. 일반 치료, 난치병과 교통사고 전문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몸과 마음까지 아픈 환자들이 회복되어지는 누가병원으로 오세요.